나도부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5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쉽지 않은데 5%를 상승했다. 그럼 코스피가 1% 조금 넘게 상승했거든요.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. 삼성전자가 5% 올라서 코스피가 1%를 오르잖아요. 그러면 걔가 다 오른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정말 많이 내려가더라고요. 최근에 메타버스나 뭐 이런 테마주들, 게임주들 오늘 박살났습니다. 저도 제 거 보유 중인 종목들 정리를 좀 했는데, 자, 지난 시간에 제가 2019년 20년도에 ETF 말씀드렸던 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. 안 하신 분들 오늘 시간 집중해 주십시오. 오늘만 잘하시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5년에 300%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. 주식 종목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. ETF로 하셔야 돼요.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. 어느 종목이 오를지 어느 종목이 떨어질지는 잘 모릅니다. 그거는 앞으로 미래를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요. 자, 문재인 정부 재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93%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. 이거는 무슨 얘기냐? 2017년도 5월에 6억 하던 게 지금 2021년도에 11억이죠. 이거 당연히 서울 기준입니다. 우리 저쪽 촌동네에 있는, 내가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촌에 아파트를 사놨는데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건 이거 같아요.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다. 나는 집이 필요해서 샀는데 지역이 안 좋으면 안 오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많이 올랐고 지방은 2배까지 못 올랐잖아요. 서울은 2배 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, 자,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크기의 차이입니다. 우리가 집을 살 때 5억이면 5억짜리 집을 하나 사잖아요. 그럼 그 중에 일부분 대출을 받죠. 그래서 레버리지를 먼저 씁니다. 근데 만약에 가다가 이 집값이 이게 떨어져요. 하락하면 5억짜리가 5억이 아니겠죠. 그러면 대출 상환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전세를 준 상황이면 전세 세입자한테 야 전세 올려줘 이렇게 해서 대출을 상환하면 되는데, 내가 대출을 많이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? 빚 갚느라 내가 쓸 돈이 없어요. 쓸 돈이. 오늘 종부세 엄청나게 뭐 90만 명 가까이 종부세 폭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부동산은 다 좋은데 오르는 것도 좋아요. 근데 세금 내고 나면 나중에 남긴 남겠죠. 근데 크게 재미를 못 보실 수도 있다. 이런 것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. 그런데 지수, 제가 여기 나스닥을 갖고 왔는데 미국 지수죠. 미국 기술주 중심의 지수입니다.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를 하면요, 부자가 1억 사는 거랑 뭐 부자가 아닌 분들, 일반 분들이 1,000만 원 사는 거랑 똑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래서 품질이 달라지지 않아요.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아파트, 서울 아파트 차이가 주식에서 지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냥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구글, 애플, 야후, 뭐 아마존, 야후는 언제적 야후인데 여기 이렇게 네이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야후 요새는 거의 존재감이 없죠. 자, 테슬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내가 돈의 사이즈만 달라질 뿐이지 전혀 부자와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? 서울 아파트는 4년에 93% 올랐지만, 자, 미국 나스닥은 2019년도 1월부터 3년 동안 6,000포인트에서 16,000포인트까지 167% 올랐어요. 그러면 수익 부분만 그렇습니다. 원금까지 하면 267이 오른 거겠죠. 자, 여러분, 앞으로도 미국은 갈 겁니다. 물론 폭락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야죠. 그러면 정말 작심하고 가야 됩니다. 어차피 우리가
이제 부동산 이 비싼 거 다시 살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나눠 살 수 있고 아까처럼 대출 안 일으키고 꾸준히 투자해서 남과 내가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그게 바로 지수 투자예요. 자, 이제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. ETF 산증인 배재규, 여기 보시면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이라는 분이에요. 자, 10년대 한국 시장도 ETF 300조 원 간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? 자, ETF는 패시브죠. 패시브라는 건 지수 추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시총 큰 애들, 괜찮은 애들을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개별 우리가 동전주라는 것들 있죠. 종목 잘못 선택하면 지수는 쭉 가는데 내 종목은 박살나는 이런 장이 펼쳐져요. 그래서 앞으로는 ETF를 그냥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 개별 종목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ETF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. 자, 미국의 테슬라만 있나 숨은 대박주는 이런 거 따지기 힘들잖아요. 이런 거 찾기 힘드십니다. 그래서 더 ETF가 앞으로의 투자에 더 맞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코스피, 박스피 10년 감안하면 과열 아니다. 요거 21년도 1월에 나온 자료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우리가 경기 민감주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. 생산, 무역 생산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미국에 터지고 중국에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거지. 사실 한국 코스피도 많이 올랐어야죠. 그런데 요번에 오른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부자 못 된다고 존리 대표께서 하셨죠.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, 사실은. 예, 코스피에 투자했어도 주식이 부동산보다 20, 30년 가면 훨씬 좋은데 왜 대부분 못 가셨냐? 깔고 앉지 않았잖아요. 예, 집은 내가 살든 전세 주든 예, 임차를 주든 월세를 주든 깔고 앉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그게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 펀드 예, 뭐 ETF도 마찬가지죠. 돈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요? 수익 나면 바로 해지해서 쓰시잖아요.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효율로는 예, 주식 투자 ETF 투자 자산들이 나쁘지 않아요. 자, 메타버스만 신경 쓰시는 동안 제가 볼 땐 진짜 인생에 투자 기회에 막차 버스가 떠날 수 있어요.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. 그럼 첫 번째, 월 50만 원씩 5년간 인생 투자를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. 3년 전에 제가 좋은 종목들 알려드렸어도 못 하셨잖아요. 오늘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꼭 하십시오. 두 번째, 주식 종목 몰라도 됩니다. 매주 인생 ETF 10주씩 사세요. 그럼 1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14만 원. 그럼 한 달에 54에서 55면 돼요. 요거 한 5년 정도 넣으시고 5년 있다 얼마 되나 한번 보시죠. 이 조언을 듣고 실천하시면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. 왜? 지금 이 높은 고점에 떨어질 수 있겠죠. 근데 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? 떨어졌을 때 바로 적립식으로 사시라는 말씀이잖아요. 자,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. 호랑이 굴로 마음 먹고 가는 겁니다. 그러면 떨어지면 땡큐라고 해야죠. 예, 주식이 대폭락하면 2020년 팬데믹처럼 땡큐 나 이때 왕창 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가야 됩니다.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개별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삼성전자 올랐잖아요. 이때부터 조금씩 정리하셔야죠. 그래서 정말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.